안녕하세요, 원투어입니다. 오늘은 패키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패키지는 제 첫 번째 영상에서 잠시 언급을 드렸듯이 여행사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모객을 해서 여행을 하는 상품을 패키지라고 하죠. 그 패키지에도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단독 여행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해외여행하면 패키지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행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해외여행하면 자유여행 그렇게 되죠. 그래도 패키지 수요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행 방식이 바뀐 요인들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는 일단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이 되면서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 여행에 도움을 많이 주는 앱들이 많죠. 번역 앱이라든지 지도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저처럼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 중에 직접 여행을 하면서 여행 관광지라든지 여행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들을 보시고 나도 직접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해외 자유여행이 많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여행사 입장에서 보면 패키지가 줄어들고 자유여행이 많아진 이유는 한국의 여행사와 현지 가이드의 문제도 크다고 봐요. 우선 한국에서 판매하는 저가 패키지, 이게 제일 크죠.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그런 저가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현지 비용이 거의 없어요. 거의 항공료 위주다 보니까 현지 비용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뭐 몇십만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지만 몇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지에서는 무조건 비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투어죠. 그러다 보니 가이드랑 현지에 있는 여행사들이 옵션이나 쇼핑으로 비용을 메우는 그런 방식이 되다 보니 손님들이 가기 싫어하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봐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주고 저렴한 비용으로 가시다 보니 현지에서 옵션이나 쇼핑들이 있고 비용을 지출을 해주셔야 여행을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이드나 현지 여행사에서 옵션이나 쇼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손님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라는 정보를 무조건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출발시켜요. 그렇게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내 돈 주고 그냥 이 돈만 가지고 모든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출발을 하는데 문제는 가서 문제죠. 가이드들이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관광지 설명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옵션 쇼핑 얘기를 다 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현지에서 그런 문제로 생길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내가 생각했던 비용보다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 여행사가 정보를 줬던 거에 비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들과 충돌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이드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물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옵션이나 쇼핑들을 이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옵션 쇼핑에 대한 마이너스 부분들을 메우고 나면 그 나머지 돈들은 가이드들이 벌어가는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가이드들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가이드 선배들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패키지 문화를 좀 바꿔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채널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어떤 패키지 상품을 고르면 좋을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패키지 이용을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먼저 어떤 분들이 패키지를 이용하면 좋을까? 앞에 제가 흥분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가이드에 대해서 막 얘기했던, 그렇게 당했던 어머니 얘처럼 여행을 처음 하시고 언어가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패키지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연세가 좀 있으시죠. 항상 힘들게 자식 뒷바라지 하시고 본인들 삶을 좀 풍족해지기 위해서 좀 열심히 밤낮 없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젊으셨을 때는
돈 벌기 위해서 시간이 없으셨고, 지금은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시간은 있어요. 돈도 있고. 그래서 나도 이제 해외여행을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제 처음 나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해외여행을 하면 좋습니다. 근데 무조건 저가 패키지로 가라는 얘기는요, 하실 수 있으면 영어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런 핸드폰 어플이라든지 이런 거 잘 다루신다 이러신 분들은 자유여행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저희 어머니도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핸드폰 뭐 하나 이제 바뀌고 업데이트하고 막 이런 어플이 생기고 저런 어플이 생기고 이러면은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 주셔가지고 한번 집에 와서 좀 알려달라. 예전에는 문자도 못 하셔가지고 저한테 알려달라고 해서 이제 문자나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건 다 하시는데,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조금 저희보다 늦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차근차근 알려드리면 다 하시니까. 그리고 언어를 못 하시는 분들, 영어,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왜 말을 못 하시냐? 학교에서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어순대로 써야 된다. 주어, 목적어, 뭐 동사, 부동사 이런 거 다 이제 순서대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만 학교에서 점수를 받았죠. 그게 이제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을 만나가지고 영어로 대화를 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맞나, 이 단어가 맞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자신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단어, 진짜 해외 여행을 갔는데 호텔에서 커피가 먹고 싶다. 조식당 가면 커피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러면 커피하고 얘기를 해요. 아니, 차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커피를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커피 얘기하면은 와서 부어줘요. 물론 본인이 가서 갖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단어만 얘기해야 됩니다. 정말 답답하면 한국말로 하세요. 물이 먹고 싶다. 워터 하면 되는데 생각이 안 난다. 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요즘은 한국말이 어디 가도 다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호텔이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한국말로 얘기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해외여행 처음이신 분들은 왜 제가 패키지를 가라고 하면은 일단 해외여행에 두려움이 있어요. 자신감이 없고. 한번 해보고 자신감이 생기면 자유여행 가시면 됩니다. 이런 자신감을 어떻게 예를 들냐면 첫 직장에 가셨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선배들이 일을 알려주죠. 이건 어떻게 하고 이건 어떻게 하고 이건 어떻게 해라. 말 그대로 가이드가 돼주는 거예요. 근데 해외여행에서는 누가 알려줄 사람이 없죠. 자유여행 가면 다 알아서 해야 되니까. 패키지로 가게 되면 가이드가 있어서 말 그대로 가이드라는 게 돼줍니다. 여행의 틀은 어떻게 잡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식당은 어떻게 가면 되고. 한두 번 해보다 보면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처음이니까 두려워서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패키지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부분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린 자녀들과 함께하는 부모님들은 일단 짐이 많아요. 아이들 짐, 본인들이 들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 짐을 같이 내 캐리어에다 놓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다 보면 자유여행에서 문제가 있죠. 아이들 챙겨야 되고 짐 챙겨야 되고 가방 바리바리 들어야 되고, 그리고 여름에 아이들 어떻습니까? 한국 여름에도 나가면 아이들 덥다고 난리치죠. 그러면 안아줘야 되고 힘듭니다. 근데 패키지로 가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 짐 관련해서는 되게 편해져요. 차로 이동을 해서 짐을 차에다 두고 내려서 관광지에서 둘러보고 다시 차량으로 오면은 내 짐 그대로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공항에서 숙소 이동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는 픽업 드랍 서비스 때문에 별로 힘들진 않은데 힘들 때가 있어요. 마지막 날 체크아웃하고
호텔에서 짐을 맡아주고 하면 다행인데 아니면 짐을 가지고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그때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면 돈을 써서 락커에 보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려면은 비용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패키지로 해서 하시면은 그런 짐들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들이랑 같이 가다 보면 패키지는 여러 부류들이 있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 젊은 사람,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아이를 싫어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좀 짜증을 내고 칭얼거리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하겠죠. 근데 아이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칭얼거리면 간식거리 하나를 주고 그러면서 아이를 달래기도 하고 식사를 할 때도 그분들이 아이들을 같이 케어를 해주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 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 여행을 와도 그런 거 보이면 어르신들 가만히 못 있죠. 용돈도 주고 간식도 주고 식당 들어가서 엄마 밥 먹기 편하라고 식당 이모들이 대신 봐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해드립니다. 저 인솔 나갔을 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우리 팀은 아니었고 다른 패키지 팀에서 서로 아이들 챙겨주고 그리고 식사할 때도 서로 돌아가면서 애들 봐주고 식사 다 하신 분들은 애들 데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뭐 동네 한 바퀴 이런 식으로 마실도 하고 그렇게 하시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차라리 본인들만 감당을 하는 것보다 같이 케어가 되니까 패키지를 이용하시는 것도 더 좋고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패키지를 권해드려요. 왜냐? 부모님들은 저도 부모님 어머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어머님만 모신 건 아니죠. 어머님 모인 분들을 모시고 인솔을 나갔을 때 했던 걱정이 첫 번째 나왔을 때는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 힘드시지 않으신지 식사가 입맛에는 맞으신지 잠자리는 안 불편하신지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안 그랬죠. 첫 번째 같이 다녀보고 얘기도 해보고 하니까 어머니가 안 불편하다 걱정 말라 하시면서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얼굴 보면 알잖아요. 힘드셨는지 안 힘드셨는지 다 아시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가면은 내가 식단을 자유여행을 부모님을 모시고 가면 첫 번째 모르잖아요. 해외에서 어떤 것들을 드실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못 드시는지. 근데 패키지를 나가보면 첫 식사를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나 고수는 못 먹겠고 향신료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 못 먹겠다. 그럼 가이드한테 가서 살짝 일등을 하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이 패키지를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그러면 패키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저희 부모님이 이런 것들을 못 드시는데 좀 참고해가지고 식사를 좀 조정을 해주세요 하면은 안 해주는 가이드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가도 식당에도 요청을 해요. 고수 좀 안 넣었으면 좋겠다. 고수 때문에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식단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부모님 모시고 가시는 분들 그리고 또 다른 분야는 한 지역에서 길게 여행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패키지 어떻게 하시느냐 당일 관광을 하셔도 좋아요. 근데 제가 하나투어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여기서를 운영을 하면서 하나투어 상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하나투어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하나투어에 보면 상품을 이렇게 들어가면 근데 찾는 게 좀 귀찮긴 하지만 현지 그러니까 이제 계시는 지역의 지상만 예약이 가능한 상품들이 있어요. 그 상품을 예약을 하시면 항공료 빼고 지상비만 해가지고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패키지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제 주변에 제 아는 분들이 여행을 가신다 좀 길게 가신다 하면은 이렇게 상품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 이게 왜 좋느냐?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아무리 찾아보고 간다 해도 디테일하게 관광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근데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고 루트를 이렇게 쭉 돌아다녀요. 그럼 한 바퀴를 쭉 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좀 더 보고 싶은데 못 봤던 시간이 없어서 못 봤던 관광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가는 거죠. 저는 자유여행 가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뭐냐? 당일 관광을 먼저 하고 나서 자유여행을 하시라.
왜냐면은 가이드랑 같이 가면서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가이드랑 같이 패키지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관광지에 오래 못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길게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상만 해서 할 수 있는 여행 상품들이 있어요. 그 상품들을 한국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하시면 지상만 해서 하실 수 있고, 아니면 당일 관광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류는 요런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갑자기 휴가가 생기신 분들, 아니면은 내 업무가 너무 많아서 자유여행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한국에 꽤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패키지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여행을 하시면 볼 거 못 보고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즉흥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딱 나서 가시는 분들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가보셨던 곳을 가시지 새로운 곳은 안 가시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준비 없이 자유여행으로 내가 가봤던 곳을 또 가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패키지로 해서 가시는 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고 내가 갈 수 있는 여행지의 선택을 더 넓히는 경우가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가시는 게 좋아요. 패키지로. 근데 오늘은 조금 어떤 상품을 선택하면 좋을지 그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막 준비를 하다가 길어져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패키지는 어떤 상품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패키지는 노팁, 노옵션, 노쇼핑 상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다음 영상에서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진짜 여기까지. 감사합니다.